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위험은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온다란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무도 노력 없이 종목 분석 영상과 추천만 믿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과거의 적중률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많은 종목을 적중시켰고 8월 7일 대동전자 역시 제가 언급한 주가의 방향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 하이라이트 부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가 7,700원을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이 7,700원 위에 주가가 이 9,720원을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추가 반등이 가능하고요. 만약 9,720원 이 안전장치를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7,7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정경원님께서 이렇게 저 이루이의 정확한 분석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3만원을 후원해 주셨고요. 후원해 주신 정경원님께는 저 이루이가 공시 용어를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주식 입문용어 사전 파트와 작전 세력의 종류 및 세력의 작전 방법과 세력의 차트 패턴이 담겨있는 작전의 종류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들의 주가 위치에 따른 주가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캔들의 원리 파트에 이 실전 투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님의 소중한 3만원 후원은 제가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루이가 신비한 주식사전이란 책을 출판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정경원님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루이를 진심으로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창에 후원 링크를 첨부해 드렸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알아볼 종목 바로 한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세력의 패턴 중에 그 내용이 있어서 차트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력의 차트 패턴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 들어보셨잖아요. 세력은 두 번에 걸쳐서 물량을 처분한다라는 말. 그 물량을 처분하는 과정에 지금 한창이라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본격적으로 지금 차트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세력이 물량을 처분할 때에는 첫 번째 패턴이 주가를 급등시킨 후 급락 후에 다시 한번 급등시키면서 주가를 빼는 이런 M자형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창처럼 주가를 바닥권에서 급등시킨 후 주가를 뺀 다음에 일정 구간 주가를 상승시킨 후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온 후에 일정 구간 지지받으며 다시 한번 급등을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유형인데요.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의 이 M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만들어지느냐, 세력이 물량을 목표에 못 미치게 매집을 했을 때 주가가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잘 매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들이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의 호재성 기사가 뜨면서 개인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때 본인들이 목표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물량만큼도 못 미치게 되자 이 종목을 털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세력이 전량 처분을 할 경우에는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한 번에 처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본인들이 매집한 50% 이상의 물량을 처분하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이 나머지 잔량을 처분하기 위해 물량을 씁니다. 그러면서 평단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전고점까지 상승 후에 전량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통 물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조막손 세력이 개입됐을 경우에는 단기간 이 유통 물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설명드렸던 패턴식의 50% 이상의 물량을 처분하고 똑같이 나오면서 여기서 나머지 잔량을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패턴, 정확히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호재성 매집을 하는 겁니다. 주가를 급등시키고 여기서는 50% 이하의 물량을 처분하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그 빠지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 바닥권 여기서 더 이상 투매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세력이 매집을 합니다. 그 매집을 하면서 테스트 물량이 한번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호재성 기사나 아니면 더 크게 가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유통 물량이 실제 유통되는 물량이 많은 종목에서 발생이 되고 유통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건 단기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는 종목이에요. 단기 이슈로 인해 이 정고점 이상 부근까지 뚫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한 번에 주가가 이렇게 정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고점까지가 아니고 정고점 이상으로 갈 확률이 높은 패턴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 물량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재매집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해서 2차 이 설거지를 해줄 2차 세력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2차 세력이 작업을 완료하며 뜬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호재성 기사, 예전에 기사가 나왔던 이러이러했다 이런 내용들을 약간의 교묘하게 기사를 바꿔서 내보내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게 되는 패턴을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50% 이하로 첫 번째로 매집했던 세력이 이 주가가 급등할 때 이 잔량을 털어내고 이 구간에서 매집했던 2차 세력이 같이 털어내면서 주가가 펌핑을 하고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899억이에요. 고정 물량 자체가 6.4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창이라는 종목 실제 유통되는 금액은 80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조막손에서 마이너 세력,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라고도 보기엔 어렵고 조막손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그런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마이너 세력의 종목입니다. 한번 기사를 보면 이 7월 29일 날 보이시나요? 7월 29일 날 고가를 29%까지 달성하고 18%에 마감한 날이에요. 이날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한창 7월 29일 정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11배 확대, 열분해 유 활용, 규제 혁신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기사를 재활용했어요. 일전에도 한번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 보세요. 5월 24일, 5월 2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내면서 1775원까지 급등을 시켰죠. 그러면 5월 24일 날 나온 내용이 뭐냐? 자, 5월 24일 한창 자회사 한창그린홀딩스 세계 최초 폐플라스틱 비닐 재생유 등 개발 성공 모멘텀의 지속 상한가. 이 폐 모멘텀으로 이만큼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바닥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상승시키기에는 똑같은 내용의 기사몰이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개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단계라 이 구간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하는 패턴을 보일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제가 테스트 물량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갭을 하락을 하고 이 갭을 채우면서 위로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구간에 악성대기 매물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파편이 떨어지는 거를 알아야 내가 안전모를 쓰고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만약에 이 테스트 물량이 아닌 주가를 급등시켰다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양방의 물량을 다 받아내야 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번 털어내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의 파이와 이 구간대의 파이를 봤을 때 주가를 상승시켰다면 이 차익 매물들의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기에 세력이 일부의 물량을 먼저 선처분해버리고 투매를 일으키면서 다시 바닥권에서 일정 구간 테스트를 거친 후에 다시 크게 반등을 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어서,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유통되는 물량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원래 컸다라면 이 정고점 이상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유통 물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턴에서 여기까지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통 물량이 큰 종목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그 이상의 패턴을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유통 물량은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 고점에 비해서 물리셨다면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언제쯤 출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1200원과 1000원 사이에 매집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세력이 여기서부터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주가를 올리는데 평단이 그 당시 1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 자체가 다시 한번 물량을 쓰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대략 1200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물량을 다시 한번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1200원과 1000원 사이에 중간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 전고점 부근까지 목표가를 잡으셔서 대응하시면 되세요.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